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도 그 전거래일 리뷰를 굉장히 신나게 했는데 오늘도 신나게 할 타이밍입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요. 네. 아이크래프트 디지털 백신 여권 관련해서 들고 와 주셨는데 네. 뭐 13% 넘게까지 치솟으면서 바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QR코드 의무화 도입, 유흥 지점에 우리가 입장했을 때, 출입했을 때 QR코드가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전일부터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단 모멘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백신 여권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백신 여권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이크래프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뭐 IT 섹터든 어떤 섹터건 윤석열 관련 테마로 묶이지 않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고요. 또 연속성이 이어지기 힘든데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또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서울대 법대 동기와 또 연수원 23기 동문 출신이다라는 사실이 예전부터 계속 부각되고 있었었는데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양 시장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비교적 지금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데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아주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8,300원을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딱 고가가 8,3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딱 터치하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13%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10% 이상이 될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는 8,300원이고요. 돌파 시에 9,100원 라인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SOC 관련해서 노루페인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제 뭐 VI도 발동이 되고 급등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이게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요. 어저께 장중에 뭐 1차 VI도 진입이 됐었고 또 오늘 다른 SOC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뭐 방송사든 어디든 너무 SOC 관련 종목들에 너무 집중이 되고 있고 굉장히 투자 제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또 SOC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또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멘트 관련해서 또 그리고 또 레미콘 관련해서 또 SOC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괜찮지만은 또 단기적으로는 너무 지금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고 또 테마성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에 이제 4조 달러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SOC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상향을 해드릴게요. 전일 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9,500원을 손절 라인 때를 말씀드렸었는데 10,000원으로 손절 라인 때를 좀 상향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700원 라인 때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3,000원 라인 때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10,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당히 핫한데 그중에 대장주라고 한다면 바로 금요일 날 소개해 주셨던 우리기술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2차 목표가 위에서 웃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26%대 급등 중이네요. 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만에 이제 2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마 3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겁니다. 근데 우리기술투자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실체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가상화폐나 또 그리고 이제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를 부정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예전에 가상화폐가 이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2천만 원대까지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개인 투자들이 이끌었던 상승이었고요.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의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큰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가격 대비해서 직전 고점이었던 라인대를 돌파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을 8.03%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두나무 나스닥 상장 보도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
96억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보다 최근에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더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8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 30% 정도 수익을 시켰을 텐데요. 익절 라인대랑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요. 8,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를 8,900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30% 정도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8,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 3차 목표가는 9,9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3차 목표가 9,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네. 어제도 흐름이 좋아서 네. 저는 상당히 잘 갔구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종목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종목 두 가지, 새로운 섹터 두 가지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게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섹터 들고 맞습니다. 와주셨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밀고 계신가요? 네, 요즘 가상화폐뿐만 네. 아니라요, 뭐 디지털 화폐 제가 혁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오, 비보고를 근데 주셨어요. 이유가 네, 뭘까요? 일단 뭐 가상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네. 뭐 1위가 이제 업비트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2위가 빗썸이고 3위가 이제 코인원 정도가 되는데 관련 수혜주들이 이제 오늘 등락이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업비트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에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에 나와주고 있고 빗썸 같은 경우는 또 인수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오늘도 좀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이미 뭐 20% 이상의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불안한 위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홀딩 관점이지 신규 매수로 좀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좀 출발하지 않은 종목도 있고 또 그 외적으로도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규 진입하기에 부담스럽지 네. 않은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죠, 그러면?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기도 한 대성창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성창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77%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3,575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성창투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창투는요. 창업 컨설팅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투자 조합 등 어떤 13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 자산 규모만 3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시총이 1,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총의 2배 이상을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 투자 조합 등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 관련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우리기술투자가 8%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7%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투자증권도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공시가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 두나무 홈페이지에 투자사로 대성창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난번에 크래프톤의 아주아이비처처럼 어느 정도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비트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나무 나스닥 상장에서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최대 IPO 대어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 이미 지금 장외에서 작년 초부터 6배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총이 이미 뭐 NC소프트를 넘어섰고요. 현재 시총만 20조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크래프톤이 따상에 성공했을 때 시총만 60조 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수젠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이노테라피, 여러 가지 진단키트,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챙겼던 기업이고 그래서 6년 만에 최초로 또 가장 사상 최대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고요. 작년 초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캐리소프트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리소프트가 중국 전역 IPTV인 TV에서 단독 채널을 이제 방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했고 오늘도 막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대성창투도 캐리소프트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지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금방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대성창투, 대성그룹 회장이 김영훈 회장입니다. 근데 당연히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 있긴 했었는데 또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도 묶일 수 있다. 근데 사실상 모든 기업들 중에 또 사회이사나 뭐 사내이사나 임원 중에 또 스카이 출신 아닌 분들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고 또 크래프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두나무 또 이제 나스닥 상장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일자리 관련해서도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뭐 크래프톤 상장과 캐리소프트, 가상화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 테마주까지 네, 맞습니다.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VI가 발동이 됐어요. 좀 네. 실시간 차트 보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어제 넥타이를 너무 졸라매가지고요.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 현재 VI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일단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아까 처음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을 때 네. 5%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5%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보유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3,9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3,9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4,3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현재 구간에서 5%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1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대 네. 상승폭 정도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네. 워낙 요새 수익률이 좋으셔서 네. 많은 분들이 또 몰리셨나 봐요. 네,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관련 섹터는 제가 이제 인물주에서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져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섹터는 정책주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주 섹터, 이 정책 네. 중에 어떤 정책일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리자라고 주셨는데 어떤 정책을 달려볼까요? 사실 정책주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근데 제가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워낙에 최근에 윤석열 관련 종목 아니면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뭐 파평윤씨라든지 아버지 고향인 논산 쪽에 이제 공장이 부지가 없는 기업들은 큰 상승, 영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물주의 어떤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인물주에서 정책주로 좀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자체가 워낙에도 광범위하긴 하지만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책주 또 차기 대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책주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면? 네, 일단 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로투세븐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로투세븐 3월 초에도 한번 네. 봤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저출산 관련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언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였는데요. 네. 앞으로는 제로투세븐이 가장 저출산 관련해서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요. 제로투세븐을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로투세븐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68%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1,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궁중비책, 거기서 모이스처
크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좀 완판 사례가 이어지면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수출이 계속해서 급증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어떤 이제 자사 브랜드로서 이제 유아 의류를 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분유에 들어가는 포장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종목이고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산하 제한 폐지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출산율 꼴찌입니다. 한 명당 0.84명이 지금 출생을 하고 있는데 네. OECD 그 꼴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수혜주로서도 같이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섹터와 또 그리고 일자리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정책 관련 대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산하 제한 폐지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로투 세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었고 3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목표가를 한번 터치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좀 소폭 조정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SOC 관련 종목들에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 외 정책 관련 종목들이 살짝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 된다는 판단에 다시 한번 제로투 세븐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성창2에 이어서 제로투세븐도 지금 VI가 발동이 돼서 실시간 차트로 언제 진입할지 네.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방금 말씀을 드릴 때쯤에 한 6에서 7% 정도 네. 아마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요. 좀 소폭 조정이 나왔을 때 6에서 7%대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출산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수 있어요. 뭐 단기적인 시각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저출산 관련 수혜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예전에 사실 뭐 삼성출판사도 그렇고요. 캐리소프트도 그렇고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는 유아용 의류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경우가 구저출산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고 신저출산 관련 섹터는 유아 콘텐츠 관련 섹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향 또 그 수혜까지 같이 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투세븐도 충분히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요. 6%에서 7%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9,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500원 또는 9,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1,5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2,700원 2차 목표가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로투세븐까지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더 많은 이야기 위한 무료 방송이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반기에 가장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콘텐츠 섹터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도 연일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종목만 잘 고르면 4월 시장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4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30분 기억해 네. 주시고요. 그래도 언제나 선택과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